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최근 제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 나이대 여성들에게 큰 결정이라면 보통 중요한 인연을 만나거나 결혼 같은 일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고 그뿐 아니라 이혼까지 경험하며 30대 안에서 많은 걸 정리하게 됐네요. 사실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 남편과 시댁은 정말 딱 그 말에 들어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친정 식구들까지 소나기에 쥐고 휘두르려는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은 어딘가 저에게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오면서도 수입에 대해 저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판교의 사옥을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소식을 남편이 직접 말해준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아는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때 우리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지금처럼 이혼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를 통해 남편이 저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유, 나 얘기 들었어. 네 남편 이번에 판교 사옥으로 확장한다면서? 대단하다. 하여간 워낙 사업할 때 배포가 큰 편이니까 나는 잘 될 줄 알고 있었지. 확장? 무슨 확장을 말하는 거야? 사옥이라고? 내 남편이? 나는 전혀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뭐야, 남편 사업 잘 돼서 괜히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남편 일인데 네가 왜 몰라?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그런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주친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곧장 물었어요. 속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걸 제 쪽에서 물어야 한다는 게 좀 화가 나기도 했고요. 판교에 사옥 확장했다며? 나는 그런 소식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네. 당신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런데도 남편은 제 쪽은 딱히 보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빠져들어서는 그저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처리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일일이 하면서 나누기 벅차다고. 남편의 말투에는 마치 그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속상하더라고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큰 결정을 저와 상의하거나 최소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사옥 주소를 물어보자 저에게 알려줄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고 보이시나요? 그건 왜? 내가 다 정리되고 말할게. 지금 진짜 머리 아파서. 나 일단 잠 좀 잘게. 이따 깨워줘. 이런 태도를 보고 있으려니 마치 제 질문 자체가 사소한 것이며 그 문제에 제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숨만 나왔고 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각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내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수입이나 사업 상황에 대해 철저히 숨기고 있었고 저만 그런 걸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각자의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저도 딱히 나쁠 건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저와의 소통을 피하고 수입이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저는 결혼 생활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남편이 혼자서만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커져갔습니다. 판교 사옥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이 말하지 않은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2, 3일가량 연달아 이어지는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면서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때 저를 더더욱 신경 쓰게 만들었던 건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사업적으로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거라면 제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방문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저는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던 어머니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면 거실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거나 간단히 간식을 먹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없는 사이에도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일이 점점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오시는 줄 몰랐는데. 저도 오늘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먼저 왔고요. 뭐를 어떻게 들어와. 우리 아들이 알려줬지. 아들 집에 들어오는데 일일이 벨 누르고 이러기 귀찮고. 그리고 나도 여기 찾아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도 되잖니. 그제서 저는 남편이 어머니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랬어? 적어도 나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 참, 뭐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해.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나 나 없을 때 엄마가 오시기도 하고 그럴 때 밖에서 마냥 기다리시게 할 수 없잖아. 남편의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집이야. 어머니가 오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없는 동안 마음대로 드나드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여기 세탁물도 다 걸려있고 집도 엉망이란 말이야. 내가 오늘 얼마나 당황했는데. 이 정도 말해놓으면 좀 알아먹을 줄 알았더니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도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어머니가 오셔서 남편과 식사를 준비하거나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집이 더 이상 저희 부부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알고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남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저를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게 하더군요.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하여간 남편은 어머니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그와는 반대로 저와는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사업 준비로 바쁘다는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할 일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예의상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싶어서 묻기도 했어요. 요즘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될까? 무슨 일하고 있는지 나도 좀 알려줘. 요즘 그쪽 사업도 쉽지는 않잖아. 그냥 잘 돼가고 있어. 뭐 대단할 게 있나? 당신 일이랑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니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면 남편은 어머니와 마치 팀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둘이서 주방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거나 서류를 보며 얘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 스스로가 점점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어머니와는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훗날 제 탓이라고 말했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보이시는지 궁금하기에 저도 제 사정을 한번 말해볼게요. 결혼 당시 저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저에게 아주 똘똘하고 든든한 남편감인 사람이 있다며 만남을 중개했던 거죠. 당시 남편은 30 후반의 나이로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이야기만 할 때면 진지하게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평소 대화에서는 센스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집도 작은 것이지만 갖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우리는 신혼집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던 투룸 빌라를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 여기에 좀 더 보태면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신혼집 마련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선을 또렷하게 그으시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얘 사업할 때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 일단 니들 집도 있고 거기에 더 보태서 하는 건 니들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가능하잖아. 나는 여기서는 손 떼고 싶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집 마련에 필요한 돈은 대부분 저와 친정에서 충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에서 큰 금액을 보태주셨고 저도 제가 그간 저금해온 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도합 2억 원을 마련해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보고서는 본인이 돈을 한 푼도 안 댔던 게 조금 민망했던지 나름의 변명을 하시더군요. 결혼 초반에 돈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대신 나중에 아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많이 도와줄 거야. 말이 쉽지 집은 필수로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대출받고 하지만 사업은 통 크게 도와주기 힘든 거라고. 이때는 저도 신혼 초였고 어머니의 태도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마음을 다잡으며 신혼생활을 기대했습니다. 남편 역시 투룸 빌라를 정리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람이랑 잘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는 제가 그냥 뭘 몰라서 순진했던 것 같아요. 따져보면 이미 하나씩 힌트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는 처음부터 분위기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때 다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돌연 본인 전남편과의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이 과거에 바람을 피워 가정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혼자 아들 키우면서 고생했지만 덕분에 아들은 아주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어요. 저랑 우리 아들 간의 신뢰는 하여간 아주 대단하죠. 얘도 어린 날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전 진짜 잘 될 거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믿어왔어요. 사돈께서도 진짜 어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하고 괜찮은 사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어머니가 정말 본인 아들에 대해 자부심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조금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사업이 점점 안정되자 확장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돌연 투자 요청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 무렵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웠어요. 이번 사업 확장에는 자금이 좀 필요해. 당신도 어느 정도 투자해서 같이 시작해보는 게 어때? 부부가 같이 붙어서 해도 모자란 게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저를 사업의 동업자로 삼아 함께 일을 해보자는 뜻으로 들렸지만 저는 곧바로 반대했습니다. 글쎄, 나는 썩 내키지는 않아. 이렇게 우리 둘 다 사업에 올인하면 어떻게 해? 한 사람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경제적 숨구멍을 유지해야지. 둘 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뭐야. 뭐 다짜고짜 안 될 거부터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겠어? 당신도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잘 될 가능성 크지 않겠어?
같이 해보자는 거야. 나는 지금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아. 당신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최대한 당신의 능력으로 하고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적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은 있어야지. 저의 이런 대답에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우리는 몇 번 더 부딪혔고 결국 각자의 월급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만 한 통장에 모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남편은 굳이 서로 수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쓰되 생활비만 한데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어요. 뭔가 그전 일로 묘하게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수긍했지만 이 사람 표정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가득했답니다. 결혼 전에야 남편이 여러모로 자신 있게 뭔가를 제안하고 추천하는 게 멋져 보였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일을 자기 주도로 하고 싶어 하고 제 의견은 뒷전으로 여기는 태도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업관에서 남편은 이제 저와 상의하기보다 아주 보란 듯이 어머니와 상의하더라고요. 역시 사업적으로는 엄마가 화끈하고 뚝심 있게 밀어주는 게 있어. 잡다하게 겁먹지도 않고 대쪽같이 시원하게 쭉쭉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요즘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시던데 어머니가 뭔가 지원해 주시는 거야? 사업 얘기 좀 하느라 그래. 이번에 새로운 계획 세우는데 엄마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 확실히 도움이 되고 말이야. 남편은 사업과 관련된 일을 어머니와 의논하며 시댁과의 왕래를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은 어머니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 후 남편과 새 출발을 시작했던 집이 점점 불편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주 집에 드나들면서 발생했던 거죠. 처음에는 남편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그러려니 했지만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는 신혼집이라는 느낌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어머니는 아들 집을 자주 오다 보니 단순히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살림을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을 모두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것도 손가락을 허우적거리면서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완전 아예 아랫사람을 부리듯 이리 오라고 하셨어요. 너 말이야, 나 진짜 이거 보다 너무 어이가 없다. 일한답시고 집을 이렇게 방치해두는 여자가 어딨니? 이래서 누굴 부르지도 못하겠어 창피해서 원. 아, 그릇들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님? 아직 쓰지 않은 것들이라 이쪽에 임시를 둔 거예요. 정리는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려고? 니네 벌써 여기 들어온 지 시간 꽤 됐잖아. 아직도 이렇게 썩혀두면 어떡해? 나는 이런 거 징즉 그때그때 정리하고 갖다 버려. 집이 이 꼴인데 너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맛이 나냐? 나름 꽤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죠. 엄연히 저도 보태서 들어온 신혼집을 왜 어머니가 이래저래 공간마다 나누면서 간섭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잘 참다가 터져버린 그날, 이날도 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며 남편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돌연 갑자기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알지? 이번에 얘 사업이 판교로 확장되는 거 말이야. 진짜 돈들 크게 썼다. 여기 개업식도 크게 할 텐데 너도 음식 대접 정도는 써야지. 개업식이요? 저는 확장 얘기도 몰랐고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들은 것도 없어요. 갑자기 음식 대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날짜도 몰라요, 저는 어머님. 아니 남편이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는데 그 정도 보탬도 못하겠다는 거야? 누가 너더러 거기서 밥을 하래 국을 끓이래. 남들한테 돈 주고 맡기라는 얘기잖아.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니? 이 얘기 듣자마자 네가 바로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음식 마련해서 귀빈객들 대접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시간이건 뭐건 저에겐 너무 준비 안 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제가 필수로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네 돈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잘 되면 결국 너도 좋은 거잖아. 이럴 때 너도 좀 나서야지. 네? 제 돈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요? 생활비에서요? 저희 부부간 생활비는 매달 나갈 돈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아직 대출 나갈 것도 많고요. 남편이 돈을 따로 주거나 어머니가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요즘 바빠서 그거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은근하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드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들어보니 비용은 결국 제가 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네가 이런 기회에 얼굴도 좀 내밀고 가족으로서 역할도 좀 해야지. 이래서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니? 음식이나 뭐 이런 대접이 그렇게 대수야? 나는 고작 이것 갖고 이렇게 말이 길어질 줄 몰랐다, 얘.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가정 지키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남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도 결혼했으면 이럴 때 한몫 거들어야지. 아무리 요즘 여자들이 다르다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이제 막 퇴근해서 들어와 지쳐 있는데 더 대꾸할 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와 제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머니가 멋대로 냉장고를 열었다가 깎아둔 사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저에게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간섭을 이어가셨어요. 남편의 개업식 준비를 거절한 뒤에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참견하고 몰아붙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쉬려고 자고 있던 토요일 아침, 저를 불러다 깨워서 앉혀놓고 본인 아들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라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여자들이 바빠도 그렇지. 남편 밥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냉장고에 이것저것 넣어놨으니까 해주기라도 해라. 그리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는 게 말이 돼? 얼른 네 신랑 깨워다 밥 해먹여. 나도 안 먹고 왔으니까 같이 먹게 얼른 차리라고. 어머니, 저도 지금 프로젝트 중이라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 어제 꼬박 굶고 야근하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잤어요. 왜 저만 불러다 흔들어 깨우세요? 밥을 차리라니요. 이제 8시인데 좀 자게 두시면 안 되나요? 서로 바쁜 상황이니까 부부 일은 각자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어머니. 온갖 피로와 피곤이 몰아치던 중에 겨우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것도 너무 짜증스러운데 대뜸 잔소리에 아들 먹일 밥 차리라니 저는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죠. 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너 오늘 한번 제대로 혼나봐라. 내가 일거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싱크대 앞에서라도 서 있어. 당장 따라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들을 죄다 꺼내 싱크대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치, 반찬통, 각종 채소와 육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스들까지 한꺼번에 쌓아 올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안 그래도 지치고 두통이 심한 와중에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른 다 덜어내서 다 정리하고 냉장고 깨끗이 청소해놔. 그리고 내가 넣어놓은 반찬도 남편한테 잘 챙겨주고. 이런 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잖니. 대체 저러놓고 무슨 결혼해서 마누라고시를 하겠다는 건지. 아유, 원. 어머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명령을 하고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더라고요. 이미 어머니 취향에 맞춰진 그 또래 TV 프로그램 소리가 시끄럽게 거실을 채웠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싱크대에 쌓인 음식을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더군요. 이때 거의 한 달 내내 하루 4시간 이상 자기도 힘들었던 저에게
토요일 아침부터 흔들어 깨우는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말없이 맞춰줘서 어머니가 마음대로 저를 이렇게 부리는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곧장 음식들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묶어서 버려버렸어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끝내서 쑥쑥 버려대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제가 일을 끝낸 줄 알고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와서 쓱 보더니 제가 냉장고를 전부 비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얘 대체 뭘 하는 거야? 내가 음식 정리하라고 했지 버리라고 했냐? 어머 얘 이게 뭐야? 아주 그냥 싹 다 갖다 버리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니, 제가 왜 휴일 꼭두새벽부터 어머니한테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 진짜 지금 잠 안 자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정리하라고 하시니 했고 일일이 분류해서 갖다 치우고 버리고 하는 정성은 저 말고 어머니 아들에게 알아보시던지요. 그럼 저 이만 잘 테니까 그리 아세요. 안방문 잠글 테니까 부르지도 마시고요. 진짜 저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잠들어 버린 이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머니는 나가버리셨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저녁 늦게 전화가 한 20통 넘게 걸려왔어요. 당연히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오려 했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남편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나 이 이상 못 참아. 그날 일은 어머니가 선 넘으신 거 맞아. 똑같이 이 집에 돈 보탰고 당신이랑 동일하게 생활비 내고 있는데 왜 나만 당신 밥 차리려고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해? 나 그날 일 진짜 너무 충격이야. 그날 일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깬다고. 알았으니까 유난 좀 그만 좀 떨어. 엄마가 뭐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엄마가 어디 딴 집 갖다 주라고 음식을 해줬냐? 우리 먹으라고 챙겨준 건데 그걸 눈앞에서 다 버려? 어머니가 그러셔? 말 진짜 이상하게 왜곡하시네? 어머니 음식은 그대로 넣어두고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음식 정리하라고 하셔서 그거 싹 버린 거거든? 그리고 그 음식들 내 입으로만 들어가? 당신 입으로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걱정되면 왜 당신은 그때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퍼졌어?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심하게 다투었어요. 급기야 이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보고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만 짜증 섞인 표정을 짓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유지된 거죠. 그 사이 남편의 사업 확장이 드디어 개업식까지 이르러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부부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업식 날 화환을 보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축하차 꽃과 축하금을 들고 방문했어요.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아니지. 그래도 장서방이 좋은 일이 있다는데 당연히 장모랑 처제랑 가서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어? 너도 네 남편이랑 싸웠다지만 너무 그러지 말고 아내로서 도리는 적당히 해도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법이야. 저런 인간 뭐가 예쁘다고. 일단 알았어. 도리 정도는 할 테니까 엄마도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그냥 와서 얼굴만 보고 가. 저는 회사 업무를 급히 처리하느라 개업식에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고 엄마와 여동생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이날은 갑작스런 첫눈이 폭설 수준으로 내려 다들 창밖을 보고 모두 당황스러워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 날씨에 이런 일이 우리 엄마랑 동생에게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눈이 쏟아지고 추워지는데 장서방이 나랑 네 동생 너로 나가라고 하는 거 있지? 나 아직도 그 빌딩 쪽만 쳐다보면 숨이 막 답답해진다. 그게 뭔 말이야 엄마? 나가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엄마 지금 어딘데? 일단 너 이 근처에 온다고 해서 나랑 얘는 근처 카페 와서 커피 마시고 몸 녹이고 있어.
이 추운 날 그렇게 나가라고 쏘아붙일 줄 몰랐지. 뭐라더라? 얘 아까 네 형부가 뭐라 그랬니? 투자자들 온다고 했나? 아 그래 그러면서 여기 굳이 장모님이랑 처제는 없어도 된대.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어? 내가 문자로 엄마랑 동생 간다고 말까지 미리 해놨는데. 예, 말도 마라. 심지어 그 옆에서 네 시어머니가 어디 돈이 1원도 안 보탠 인간들이 숟가락 얹으러 왔냐고 무한을 주더라고. 아니 빚쟁이가 쫓아왔대도 그만한 취급은 안 받겠다. 너 똑바로 알아도 이제 엄마 다시는 여기 얼씬도 안 할 거라고 전해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랑 지금 사이가 냉랭하다 한들 장모님과 처제가 이 추운 날씨에 축하를 위해 일부러 찾아갔는데 쫓겨났다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요? 그 자리를 꽉 채워주기 위해 보냈던 화환은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지 보여주기 식으로 자리에 깔아두면서 정작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처가 식구에게 이 모양으로 굴다니요. 헐레벌떡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엄마랑 여동생이 있는 카페보다 먼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쫓아가서 바로 거칠게 따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엄마랑 동생을 쫓아낸 거야? 지금 이 날씨에 나 눈 맞은 것 좀 봐봐라. 차에서 잠깐 내렸는데도 눈으로 머리가 이렇게 젖을 지경이야. 그런데 쫓아내 사람을? 아 진짜 시끄럽게 왜 이래. 아 당신 눈이 없어 뭐가 없어. 지금 나 바쁘고 정신없는 거 안 보여?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집에나 가. 그리고 나 그렇게까지 말 안 했어. 나쁜 사람 만들지 마.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당신이 나가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 순간 어머니가 옆에서 팍 끼어들며 한마디를 보태더라고요. 너 언제 왔어? 지금 온 거야? 지금 끼워놓고 뭘 잘났다고 따지고 들어? 너 말이야. 남자가 저렇게 선을 딱딱 그으며 통 크게 일해 나가는 게 뭐가 문제냐? 사업가는 원래 저렇게 해야 돼. 얘가 그릇이 큰 거야. 어머니는 우리 친정가족이 겪은 모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본인 아들 잘났다고 우쭈쭈 칭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장모님이랑 처제가 여길 낄 자리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엄마랑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내 말에 아예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이 인간은 오히려 저에게 손사래를 치며 내쫓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집으로 좀 가라. 눈에 띄지 말라고. 이래서 안 부른 건데 눈치 없이 왜 껴들어. 이 인간의 이런 태도에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죠. 안 그래도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저에게 어머니는 쏘아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너는 여기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그만 가봐. 나야 우리 아들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제 나는 이 회사의 투자자야.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 건방지게 이거저거 따지고 들더니 이제 네 주제가 어떤지 좀 알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래저래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숨을 훅 들이신 저는 가방 안에서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거나 한번 보세요. 이 타이밍에 보여드리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종이 서류를 내밀며 담담히 말했지만 뭐랄까 분노 때문인지 몰라도 손이 조금 달달 떨리더라고요. 하여간 어머니는 제 손에 든 종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야? 아, 뭘 또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 건 집에다 놔두던지 나중에 말해. 뭐 어쩌라는 거야? 읽어보면 생각이 바뀌실 텐데요.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한테만 투자 요청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버님한테도 찾아갔다는 사실 아세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때 정말 공기가 숨막히게 얼어붙었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아버님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 투자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머니야 뭐 돈을 얼마 찔끔 대신 것 같지만 여기 이 4억짜리 얻는 거 정말 어머니 아들의 큰 그릇으로 가능한 것 같으세요? 아유, 너무 순진하시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찢어질 듯이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평생 전 남편과는 원수처럼 지내며 얼굴 한번 보지 않겠다고 말해온 어머니였기에 이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명절 때마다 본인의 전 남편을 얼마나 야무지게 비난하고 험담하던 어머니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이 자기를 건너뛰고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투자를 받았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감의 영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 그 말이 사실이야? 너 말해봐. 너 진짜 그 인간한테 찾아갔다고? 엄마, 그게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잖아. 아버지도 돈이 좀 있을 거고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찾아가? 내가 평생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산 거 몰라? 아니,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냐? 엄마가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래? 그렇게 어머니의 분노는 남편을 향했고 저는 한 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는 슬쩍 끼어들어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머니, 혹시 공동대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까지 찬찬히 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것만 보고 화내시기엔 너무 이른데. 너무 빨라요, 어머님.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죠.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를 가리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것을 피하며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그렇게 효자 아니더군요. 아니, 외려 불효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여기 공동대표가 아버님과 새어머니시던데요. 어머니가 이 두 분 너무너무 끔찍해하지 않으시던가요? 몇 년 같이 안 살아본 저도 알겠던데. 어머니 아들이 모를 리가 없죠.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효자도 없네요. 새어머니? 김경자 그 여자? 그 여자 맞아?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다 곧장 서류를 낚아채서 받고 거기 공동명의로 적힌 이름을 보더니 종이를 땅에 떨궜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기가 막힌 얼굴로 저와 어머니를 연신 돌아가며 살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순간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다 못해 결국 오열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넥타이는 이미 흐트러졌고 이 인간은 결국 한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변명을 하더군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엄마. 이건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짜 투자 받고 어쩌고 하면 별꼴 다 봐야 돼.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아니, 아무튼 그분 그냥 다 어쩔 수 없는 투자자라고 생각했다고요. 별 뜻이 없었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어지간히 한이 맺히고 쏟아져 내렸던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가슴을 두드렸고 고통의 찬 목소리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가 하면 일부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 설명할게요. 일단 자리를 좀 피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 가서 따로 얘기해요. 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손대지 마.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라면 네 엄마한테 이렇게는 못해. 알아? 남편은 점점 더 난처해졌어요.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손에 머리카락까지 뜯기는 굴욕을 당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참으로 통쾌한 마음을 느꼈어요.
억눌렸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남편에게 다가갔죠. 머리 제대로 훑어넘겨 이걸로. 대단한 날이네 오늘. 그지? 저는 손수건을 건네며 남편을 비웃듯 말했고 이 인간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더라고요. 이 추운 날 너도 네 엄마한테 뜯기고 고생 많다. 우리 엄마도 이 추운 날 너한테 쫓겨나서 고생했었지. 근데 똑같이 되돌려봤네. 참,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러니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싶네.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죠. 처가 식구 망신 주더니 진짜 반나절도 안 돼서 곧바로 너도 개망신 당하네. 앞으로 너 말이야. 사업한답시고 헛바람 들어서 이렇게 남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똑바로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여전히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과 함께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후 남편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인간은 두 개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하나는 바로 저와의 이혼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자신이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의 분쟁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로비에서 벌어진 어머니의 난동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날의 소란은 투자자들 앞에서 벌어졌고 남편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사업 신뢰도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투자자들은 남편의 능력뿐 아니라 안정성에 여러모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저와의 이혼 소송은 가정을 꾸린 그 인간에게 있어 개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들었고 어머니와의 소송은 여러모로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업 확장이니 투자 유치니 하며 자신만만해 보였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남편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를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이혼 후 남편은 어머니와도 완전히 결별했고 본인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단절되었어요. 사업은 이미 엉망이 되었고 공동대표라는 구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사업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아버지로부터 받은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유는 어머니가 분노 끝에 전 남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전 남편과 새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매우 불쾌하고 찝찝하다며 남편과의 사업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 사업 실패로 그는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저에게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의 사정인 거고 저는 직장 잘 다니고 이혼해서 재산 싹 정리해서 제 몫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어요. 이제서 숨통이 트이고 저 혼자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집도 꾸며가며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